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 증시에 아직까지 영향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먼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초반 2,700선을 내어줬던 코스피는 다행히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접근 중이라는 소식에 장 초반 하락하다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낙폭을 축소한 겁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0.72포인트 내린 2,7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하락폭 축소하다가 결국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54포인트 오른 8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낙폭을 회복해서 다행이긴 한데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확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다우가 0.68%, S&P가 0.72%, 나스닥이 1.23% 빠졌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미국 시장이 휴장하는 날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을 다소 줄이려는 움직임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연일 출렁이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뚜렷해지고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은 알루미늄과 니켈 등의 가격도 빠르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금, 유가, 원자재 이런 급등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까지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산업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하방 압력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러시아와 미국 좀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은 언제쯤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지 기준 오는 23일까지는 최소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23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따라서 증시와 원자재 가격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뉴스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증권업계에선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가 적절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주가의 등락폭이 크지 않은 업종 위주로 구성된 로우볼 ETF 등에 주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로우볼 ETF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조언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은 정희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가능성 등 악재 여파에 글로벌 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는 연초 16.57에서 최근 23.68까지 치솟았습니다. V코스피는 증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상승할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인 만큼 공포지수로도 불립니다. 이처럼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로우볼 ETF가 대안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우볼 ETF는 저변동성주에 투자하는 ETF로 주가 등락폭이 비교적 작은 금융, 소비재 업종 종목들을 주로 편입하는 ETF입니다. 실제 국내 상장된 로우볼 ETF들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대부분 코스피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으로 버블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그리고 밸류가 높은 종목들로 구성된 로우볼 전략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식의 관점에서 분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로우볼 ETF와 더불어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배당주 투자 역시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가 등락보다는 배당금이 주요 수익원인 만큼 등락을 거듭하는 증시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당주들의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의 경우 올해 들어 1,234억 원이 순이입됐습니다. 같은 기간 배당주 펀드의 전체 평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 3%대로 코스피 지수 하락률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라는 거는 배당이 안전 마진으로 작용을 해서 최근처럼 시장의 어떤 조정기와 같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어떤 그 과거 경험이 투자자들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의 경우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두면 시가 배당률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근과 같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가 투자 적기라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불안한 시장 로우볼 ETF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가운데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박 기자, 지금 계속해서 국내 일일 확진자 10만 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내 기준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팬데믹의 막바지로 풍토병을 의미하는 엔데믹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지난주 팬데믹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타당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떨어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현 상황이 엔데믹 전환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외 증권가에선 엔데믹 전환에 따른 리오프닝주의 수혜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스톤은 호주 카지노 업체를 7조 6천억 원에 최근 인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산업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뿐 아니라 여행, 항공, 호텔 등도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로 꼽힙니다. 증권업계에선 높아진 백신 접종률과 엔데믹 전환 논의에 힘입어 리오프닝주의 접근성 회복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불안한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수익률이 커질 업종에도 또 관심을 계속해서 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